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12.12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한번 이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12.12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그 광주사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거 하면 욕 엄청 많이 들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고 또 내가 나름대로 역사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일단은 내 개인적인 연구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저 12.12를 어떻게 보냐? 저 12.12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다들요. 사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12.12는 쿠데타가 아닙니다. 정확히 엄밀해서 쿠데타가 아니라 음, 쿠데타가 아니라 반대로 쿠데타 진압입니다. 어떤 쿠데타에 대한 5.16 쿠데타를 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누구나 다 솔직히 그 상식이 있으면 생각해보시죠. 박정희 20년 집권이 정말로 올바른 그러니까 민주정은 뭐 당연히 독재 정권이고 뭐 할 말도 없지만 정당한 집권이었냐 이거예요. 저대로 정당한 선거를 해서 한 거냐. 어? 물론 중간중간에 뭐 선거하고 있지만 사실 까보면은 박정희가 입만 열면 사기 쳐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쿠데타 했으니까 민정위원장 있죠. 민정위원장 있었다. 내가 군인 신분 벗고 민간이니까 내가 대통령 하는 게 민정이야. 이 개소리를 아주 쓰레기 박정희가 쓰레기 매국노 아닙니까? 빨갱이 특히. 네. 삼선 개헌을 하면서 이제 삼선만 하고 물러나겠다. 해놓고서 유신해버리고. 그러니까 물론 중간 과정이 그래도 선거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어쨌든 박정희 20년 집권은 5.16 쿠데타 집권이에요. 그러니까 예. 쿠데타 정부예요. 네, 그렇죠. 그건 분명해요. 이건 솔직히 정식적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5.16 쿠데타 정권이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 당시에 이제 11.6을 통해서 진짜 민족의 구국의 영웅 김재규가 처형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당연히 20년 전에 했어야 될 처형을 그때 가서 했는데. 한 가지 이제 12.6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예, 해도 됩니다. 12.6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12.6이라는 날이 총하고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날도 12.6이고요. 그 역시 박정희가 죽은 날도 12.6이고요. 12.6에 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따져보면. 그래서 총과 관련되는 날이고, 그래서 소위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탕탕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노태우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네. 11.6 죽어가지고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다 이제 어떤 그런 죽음과 관련된 근데 거고. 물론 총알 죽은 건 아닐까 약간 네. 이랬는데 어쨌든 탕탕절이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 탕수육을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죠. 우리도 먹었습니다. 탕수육. 네. 자, 그래서 이 12.6 때 처형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김재규를 중심으로 진짜 민주정권 했으면은 그때 진압되는 건데 네. 그때 이제 이제 국보위 물론 이제 전두환이가 주도가 돼가지고 이제 김재규 잡아놓고 해서 이놈이 사실은 전두환이 쓰레기인데 어쨌든 당시 분위기에 만약에 이대로 전두환이 이제 국보위 전두환 하나회가 물러나 버리면 그 당시 분위기가 누가 대통령 되냐고. 당연히 박근혜죠. 네,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김종필이랑 또 라이벌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누구나 봐도 김종필, 박근혜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권 시즌 2죠. 네. 사실은 더 심각한 게 면죄부까지 준 거 아니에요. 네. 민주정이라는 그 정당성까지 줘버리고. 그럼 우리나라 민주정 5.16 체제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는 거예요.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2.12를 그런데 이제 12.12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국보위 시절에 전두환이가 국보위에서 사실은 국가 실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서 충격적인 제보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저질렀던 수 없는 비리가 막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눈치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거기 12.12 거기 있는 분들이 분기 탱청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다. 사실 뭐 반란이라고 하지만 12 쿠데타에서 제압한 거지. 물론 이제 물론 이거는 약간 어느 정도 높였어요. 아니
선거 결과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민정 이양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어폐가 있다. 뭐 그 저도 인정하죠. 어쨌든 당시 이제 일단 첫째, 어쨌든 유력한 결과는 5.16 정권의 연장이고 영구 독재로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리고 사실 왜 12.12 하나이가 12.12를 결심했다. 진짜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상당수 월남전 출신들이에요. 예. 월남전에서 참전해가지고 이런 걸 겪어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월남전에 겪어서 이제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당연히 공산화인데 왜 공산화 됐냐? 부정부패 때문에 이제 공산화된 거예요. 완전히 이게 당시 월남정부는 말도 못한 부정부패 국가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조국에 와서 보니까 보니까 이 조국에도 월남의 가장 IMF 독재자 쓰레기 부정부패 독재자가 누구야? 고디지엠인가? 그러잖아요. 보니까 그 고디지엠이 있는 거, 한국판 고디지엠이 있는 게 그게 누구입니까? 박정희지. 맨날 안 가가지고 술이나 처먹고 하냐. 어? 그러니까 월남전 이 함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나라가 월남전은 공산화될 수 있다. 예. 이걸 싹쓸이 해야 된다. 부정부를 말 써야 된다. 근데 솔직히 당시 12.12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렸으면 솔직히 지금도 박근혜가 대통령 당선됐는데 지금 시절에도 이미 박정희 쓰레기 같은 온갖 초악한 이제 수백 명을 강간한 그런 게 다 드러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당시에 죽어가지고 그 서울 길바닥 봐요. 맨날 우라 싸는 새끼들 어리석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요 당시 박정희 죽었다고 눈물 찔찔 짜면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걸 놔둘 수 없다고 택천에서 쿠데타를 익힌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나름대로의 의견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박사님 생각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5.16의 주도자들을 결국은 다 일소하고 사실 신군부가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재미난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전두환은 박정희의 대체제 같은 느낌이고 박정희의 때를 완전히 벗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 노태우 대통령은 보다 더 군의 티를 많이 벗고 보다 더 민간에 가까운 그런 정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 진정한 의미의 문민정부를 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게 많으면 그럼 정말 12.12 동안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올바르게 그건 아닌 게 박정희 정부를 말쏘고 그랬냐? 그건 사실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증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는 김재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김재규는 확실히 그 부분에서 국가가 멸망 위기에 닥쳤다는 걸 직감하고 얘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특히 최대 악권이 뭐냐면 반미가 되고 정말 이렇게 반미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해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는데 주한미군 기지에서 지내다 간 거예요. 영빈관에 간다고. 왜? 자기 죽일까봐. 아니면 납치 어떻게 할까봐. 해코지 할까봐. 아니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부대에서 무슨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낸다고 세상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시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막 당시 부마항쟁이 부시가 됐던 누구지? 그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김제도 그렇고 우리나라 생각인 사람들 이 새끼 때문에 나라 망한다. 이 박정희 때문에 나라 망한다. 사실은 박정희가 이제 핵무장을 추구했었잖아요. 이소 박사 얘기도 있지만 무궁화꽃이 폈습니다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핵실험 해가지고 하는 그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수십 년을 그런 어떤 폐쇄 사회를 했으니까 그걸 견딘다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유엔 제재를 당하고 무역도 못하고 그랬으면 아마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국민들이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박근혜나 김종필이가 만약에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이 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국가가 정말 어떤 방향을 갔을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박근혜였으면은 얄짤없이 박정희를 그대로 계승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번에 엄밀해서 박근혜가 잘린 것도 박정희를 계승하려다가 잘린 거거든요. 네. 엄밀하면 뭐 예를 들어 교과서 왜 단일 교과서 만들려고 했습니까? 박정희 만세 교과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그런 완전히 그 정상적인 사고나 그런 게 안 되는 여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박정희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 게 솔직히 똑같아서 당시 박근혜 나이가 20살이 넘는 그 당시 요즘이야 뭐 노출이 많다고 하죠. 그 당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 왜 여자를 자기 옆에 그 딸을 결혼하시고 자기 옆에 영부인처럼 끼고 다니냐 이거 계속. 그러니까 애초에 뭔가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뭐 아들이 뽕쟁인 건 뭐 누구나 아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신병자 새끼가 나라를 통치하니 나라 꼬라지 같으니까. 예? 나라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온갖 선조 지금 특히 이제 간신배 조중동 같은 간신배가 또 주변에 널려 있고 그러니까 뭐 나라 꼬라지. 그래서 이 온미료에서 이 12.12는 쿠데타가 아니라 쿠데타 진압한 거다. 나라가 망해가고 이제 이걸 어때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전두환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물론 이제 전두환은 올바로 민주주의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시 김재규랑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쇄신하는 건데 전두환은 그걸 거부했잖아요. 김재규를 억울하게 농역시켜서 죽이잖아요. 사형시키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정도 이제 변절한 거죠. 사실상.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독재지만 그나마 그 전두환 때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요. 대표적인 게 무슨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과외수업을 금지시킨다든지 예. 고교 평준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교복 자유라. 예. 이걸 왜 했냐면은 사실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냐? 이 박정희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새끼가 우리나라 귀족 사회로 만들겠어요. 당시. 예. 얘가 처음부터 우리나라 얘가 집권한 애초의 목표가 뭐냐면 노예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철저히 계산된 노예제 국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가 그 철저하게 우리나라 그 법집 왜 법이 개판이냐 다 얘가 주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그 뭐였더라 노예와 귀족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을 탄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사실 물론 이제 전두환이가 잘못한 거 맞지만 전두환이 무엇보다 잘한 거 뭐냐면 그 귀족제를 파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귀족제 파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냐면 금융실명제였어요. 예. 금융을 이용한 노예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 금융실명제야 이제 잘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때 완성이 되죠.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노태우조차도 못할 정도로 어려운 게 금융실명제. 왜 이 금융실명제가 노예제의 핵심이냐? 아니 간단해요. 세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간접세 비율이 세계 최고라는 거 아시죠? 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간접세 비율을 거의 간신히 따라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간접세를 이용한 노예제도를 장착한 거예요. 부자는 비금융실명제에서 세금 이 차명계좌가 세금 안 내. 어차피 그 가난한 사람들은 돈 쓸 때마다 무조건 세금이 따라붙으니까 계속 세금을 뜯겨.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귀족과 노예로 나눠지게 되니까 부의 불평등을 일부러 약시켜줘. 거기다 플러스 부동산 투기까지. 그래서 철저하게 서민을 노예로 만들려는 그가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비하고 있을 때 이래서 일어난다. 이러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왜 고급평준화 그런 게 중요하니까 학력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또. 예.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서 민주주의에 사실 이바지를 많이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귀족제도를 많이 파괴해서 아까 말한 고급평준화 이런 걸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예. 12.12 사태에 대해서 그거 일어났고 그 뒤의 과정에 대해서 고견을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또 우리의 이런 신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